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동구문화원 사무국장 이원구입니다. 오늘은 제49회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은 20살이 된 젊은이들에게 일정한 의례를 통해서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새싹들이 초록 물결을 이루는 5월, 동구문화원에서 푸른 잎과 같은 싱그러움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축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9회 성년의 날 기념 전통 성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시는 동구문화원 김재욱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엔 만 19세가 되는 젊은이들에게 일정한 의례를 통해 성인이 됨을 알리는 성년의 날입니다. 동구문화원에서는 매년 32명의 학생들에게 전통 관례 복장을 갖추고 전통 성년회를 재현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석 인원을 대표, 계좌, 관자 각 1명씩 참여 영상 제작 후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전통 성년식을 통해 성년의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황인호 동구청장님과 박민자 동구의장님께서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사이팅 동구청장 황인호입니다. 녹음이 푸른 5월에 여러분들의 그 성년식을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그 성년식을 주관하게 된 동구문화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년회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책임과 권리를 같이 함께 향유해야 할 중요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야흐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원으로서 꼭 중요한 행사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환혼상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은 바로 그 성년회를 얘기했고, 혼은 혼례식, 상은 장례식, 제는 제례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바로 관례, 다시 말해서 성년식입니다. 오늘 그 성년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진축인 사회 구성으로서 합력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바야흐로 여러분들의 청년과 사회 구성으로서 우리 동구에서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앞날을 우리 동구가 전폭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성년을 맞이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을 키워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친지, 가족, 그리고 고마움과 함께 여러분들의 앞날이 밝은 나날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구의 의장 박민자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성인이 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년식은 이제 막 성인이 되시는 여러분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행사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책임이 따르며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식이 도리를 깨닫고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멋진 젊은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정성과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과 스승님들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앞날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택트 동구문화원 전통 성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통 관례와 계례를 거행하겠습니다. 관례를 주관해 주실 관비는 김재옥 동구문화원장님이시고 계례 의식을 주관해 주실 계비는 이경숙 시낭송가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관례를 치를 관자는 한송원 군이고 계례를 치를 계자는 최유진 양입니다. 관례의 주인은 관자의 아버님이시고 계례의 주부는 계자 어머님이 의식에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이 의식을 도와주실 예절 강사님으로는 찬자의 성우경 선생님, 빈자는 정수영 선생님, 집사는 박선주 선생님이시고 집례는 동구문화원 이원구 사무국장님이, 해설 집례는 정상경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식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성년회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년회 시기는 15세부터 20세 되는 해, 정월이나 생일달에 행하였으나 현대에는 국가에서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해 성년회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년회는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사회에서 인정받는 절차이며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 성인으로 인정받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의 재현은 조선시대 왕가에서 행하던 의식을 예문관에서 고증하여 만든 의식 절차입니다. 의식을 행하며 의미를 새겨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의 절차는 3번에 걸쳐 의복과 관모를 받고 착용하는 의식을 행하는 바, 첫 번째는 어른의 평상복을 입는 초가례이고, 두 번째 대가례는 어른의 출입복을 입히며, 세 번째 삼가례에서는 어른의 예복을 입히는 것으로 술을 마시는 예를 가르치는 초례, 자를 씌워주는 수자례 의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참뜻은 외관을 바꾸는 외형적인 데 있지 않고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빈으로 동구문화원 김재옥 원장님을 모시고 전통 관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나가 관빈을 맞이하시오. 주인은 관례를 주실 관빈을 정중히 청하고 그 승낙을 받아 가례 장소인 방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인과 관빈은 읍하시오. 지금 하고 계신 인사는 상읍으로서 의식 경례가 되겠습니다. 관쓸 사람은 방에서 나와 남행하고 서시오. 지금 관자가 입고 있는 복식은 사규삼으로 머리에는 복권을 쓰고 가슴에는 오방색 술띠를 맨 어린아이 복식으로 사규삼이란 옷자락이 대폭으로 갈라져 있는 데서 나온 명식입니다. 형태는 합임으로 깃이 고즈며 겨드랑이를 틈포로 양옆 퉁곡과 깃, 그리고 돌연 끝에 검은 선을 두르고 그 위에 길상어문, 편복문 등을 금각했습니다. 관빈은 관자에게 읍하시오. 관쓸 사람은 읍하고 무릎 꿇어 앉으시오. 찬자는 상투를 틀어 망건을 씌우시오. 이제 관자는 따내렸던 머리를 빗질에 올려 상투를 틀고 안검을 두르게 됩니다. 망건은 갓을 쓸 때 이마에 두르는 것으로 기천 없이 귀여운 남자가 쓰는데 질에 따라 상류층에서는 임모로, 일반인은 마미로 엮어 썼습니다. 크기에 따라 대소가 있으나 당줄이라는 끈이 달려있고 양옆에 관자가 달려있고 이마 가운데 풍잡이 붙어 있습니다. 착용 방법은 윗부분을 당, 아랫부분을 편자라 하여 당은 상부를 졸라매고 편자는 하부를 졸라맵니다. 관자는 당줄을 걸어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재료에 의해 관품과 계급을 표시합니다. 관빈께서는 손을 씻으시오. 식사
축사에 앞서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한다는 의미에서 간빈께서 손을 씻고 계십니다. 관례의 절차를 다 알며 예의가 갖춰진 분이 하셨습니다. 간빈께서는 축사하시오. 시가 축사 기월 영일하여 시가 원복하니 기유지하고 순이 성덕하여 수부유기하고 이계 경복하라. 좋은 달 좋은 날을 가려서 비로소 어른의 옷을 입히나니 너는 이제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으로서의 덕을 쫓아 오래도록 장수하며 행복을 누릴지어다. 이것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어른 뜻을 버리고 덕을 이루라는 축사를 간빈께서 해주셨습니다. 관자는 부복하여 삼가 받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오. 삼가 받들겠습니다. 간빈께서는 치포관과 복권을 씌우시오. 치포관은 검은배로 된 상투관을 말하며 상류 계급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복권은 머리에 쓰는 건의 한 가지로서 뒷부분은 곡선으로 하고 앞단에서 귀 윗부분에 좌우 2개씩 주름을 잡되 아래주름 속으로 끈을 달아 뒤로 돌려매고 꽃겹의 흑살을 가지고 키 모양으로 만들어 그림을 뒤로 보내어 머리에 쓰고 옷단으로 머리통을 동이고 그 뒤쪽에 끈을 하여 뒤에 걸쳐 뒤통수에 잡아매게 한 것입니다. 만드는데 한 폭의 천으로 만들므로 복권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유생들의 심이 학창위에 함께 썼으며 오늘날에는 명절이나 돌 때 남자아이가 많이 씁니다. 관자 일어나 읍하시오. 관자 방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시오. 지금 관자가 갈아입을 시민은 선비들이 직무 이외에 한가할 때 입는 옷의 한 가지로서 백색의 천으로 만드는데 직령으로 된 깃과 소매뿔이 돌연둘레에 검은 비단으로 선을 둘렀습니다. 각 부분의 형태는 각각 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서로 호응 조화되어 은연중에 심의를 착용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정화하고 존재하며 항상 자아를 올바르게 다스렸으면 하는 바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와 상을 따로 마름질하는 것은 우주의 근본이 건곤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위의 4조각은 사계절을 의미하며 상부의 12조각은 1년 12달을 의미합니다. 선의 색은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우체로 꾸며 즐거움을 나타내고 부모를 모신 사람은 청색으로 하여 공경함을 나타내었으며 부모가 없는 사람은 선을 본 바탕색 그대로 하여 슬픔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그것이 번거롭다 하여 모두 검은색 선을 두르게 되었습니다. 간빈께서는 관자에게 읍하시오. 관자 읍하고 무릎 꿇어 앉으시오. 간빈께서는 축사하시오. 제가 축사 기를 영신하니 내신 이복이고 근이 위의하여 숙신 이덕하고 미수 영년하여 향수 하복하라. 좋은 달 좋은 때에 이어 너는 어른의 출입복을 입었으니 삼가서 너의 거동을 의젓하게 가질 것이며 너의 덕을 삼가 높여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큰 복을 누릴지어다.
지금 간빈께서 해주신 제가 축사는 국가에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관자는 부복하여 삼가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삼가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강빈께서는 갓을 씌우시오. 재갈의 복식으로서 어른의 출입복을 입히고 머리에 갓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갓은 평양자, 출입 등의 단계를 갖고 마지막에 정립된 조선왕조 입제 정조로서 사대부나 서민 모두에게 널리 사용되었으며 섬세하고 미려한 형태로 우리나라 사람 고유한 멋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의관이 되었습니다. 간자 일어나 읍하시오. 간자 방에 들어가 옷 갈아입고 나오시오. 이제 관자는 평상복을 벗고 어른의 출입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관자에게 입히는 두루마기는 옷의 옆이나 뒤에 트임이 없어 두루마긴 옷이라는 뜻입니다. 영조 14년에 있었던 백의 금령 이후에 중의의 소매가 좁게 변한 것으로 과거에는 사대부 계급에서는 집에 있으면서도 반드시 포를 입고 간을써 의관을 정제하고 있었으나 한일합방 후에는 이러한 범절이 이행되지 않아 두루마기는 양복에 있어서의 외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포는 조선 중기 평상복으로 입혀졌던 것으로 넓은 소매의 뒷자락이 두 겹진 특징을 갖는 편복포입니다. 도포의 유래는 임진왜란 전후에 생성된 것으로 여겨지며 고려시대 백적포와 조선 왕조의 징령포를 주축으로 편리를 위해 뒤트임을 두고 예복이라는 용도에 의해 한 자락의 전삼을 더 두었고 유교적 생활 관정에 따른 팔수형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국소포이며 용도는 사대부의 영거복 출입상복이며 조선 말기에는 관직이 없는 사람들이 소래 대례복으로 입었습니다. 이 도포는 상류층에 국한되어 서민 계급은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 복색은 길복으로 청색, 옥색을 사용하고 상복은 백색을 사용했습니다. 도포를 입을 때는 갓을 쓰고 술띠를 메었습니다. 여기에 행전을 치는 것은 나들이 할 때 바지 가랑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빈께서는 간자에게 읍하시오. 간자 읍하고 무릎 꿇어 앉으시오. 강빈께서는 축사하시오. 삼가 축사 성년 지세하니 기를 영일하고 함가 이복하여 형제 구제하라. 이성 골덕하고 황구 무강하라. 수천 지경하라. 성년이 되는 해 아름다운 날에 너는 이제 어른의 옷을 다 갖추었다. 동기간에 우애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빠짐없이 이루어 건강하게 오래도록 술을 누려서 하늘이 주는 경사를 모두 받을지어다. 지금 간빈께서 해주신 삼가 축사는 동기간과 친척에게 해야 할 일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제로서 덕을 갖추어 분수 있고 겸양한 행동을 하라는 인간 완성의 당부입니다. 관자는 부복하여 삶과 몸과 마음을 바쳐 꼭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삼가 몸과 마음을 바쳐 꼭 실천하겠습니다.
간빈께서는 환자에게 복두를 씌우시오. 복두는 간모의 한 가지로 사모의 원형으로서 재료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상갈의 복식은 부모의 염원을 담아 장원 국제에서 간직에 이르라는 의미로 어사와 함께 복두를 쓰고 있습니다. 환자 일어나 읍하시오. 환자 방에 들어가 옷 갈아입고 나오시오. 이제 천자와 빈자께서 간자의 옷을 어른의 예복인 갱삼으로 갈아입히게 됩니다. 조선시대 백관의 공복에 사용하였고 어사화를 꽂아 국제 강복으로 썼습니다. 연두색 겉감과 황색 안을 넣어 만들며 깃은 둥글고 깃 돌연둘레와 손목 끝에 검은색으로 선을 두른 것입니다. 뒷면은 물을 뜨고 검은 선을 같이 둘렀습니다. 각대를 메고 목화를 신으며 복두를 씁니다. 복두와 함께 상갈의 복식으로서 어른의 예복인 맹삼으로 갈아입히게 됩니다. 맹삼은 조선시대 유생들이 과거 국제와 갈래의 삼각 때 착용한 예복입니다. 중국의 난삼에서 유래해 변천하여 조선 말기에 맹삼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백관의 공복에 사용하였고 연두색 겉감에 황색 안을 넣어 만들며 깃은 둥글고 깃, 돌연, 둘레, 단 소매 끝에 검은색으로 선을 두른 옥령의 포입니다. 뒷면은 양쪽 물을 트고 검은 선을 같이 둘렀습니다. 사금대를 띠고 목화를 신으며 유생들이 과거 급제하여 맹삼을 입고 임금이 내린 어사가를 꽂고 3일 육아하며 축복받기도 하였습니다. 주인은 간빈을 초례장소로 인도하시오. 주인께서 간빈을 초례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초례는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술잔을 내려주고 술을 마시도록 하되 술 마시는 법도를 교훈으로 내리는 순서입니다. 간자는 나와 남양하고 서시오. 빈자는 초례상을 가지고 나오시오. 간빈 관자에게 읍하시오. 간빈 축사하시오. 내초 축사 지주기청하고 가천영방하니 배수제지하고 이정이상하라. 승천지효하고 수고불망하라. 술은 맛이 좋고 맑으며 의식에 들으니 아름답고 향기 좋으니라. 절하고 받아서 제주하고 마실지니라. 술을 마시는 데는 너의 분수에 맞아야 하느니 지나쳐서 몸을 해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건강을 잊지 말고 조심할지어다. 이것은 하늘이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줌으로써 하늘의 아름다움을 이루라는 뜻으로 초례 축사를 하셨습니다. 간자 2번 절하시오.
가지고 나오시오. 환자 무릎 꿇어 앉으시오. 간비는 환자에게 술을 내리시오. 간자는 주신께 제주하시오. 관자는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술잔을 잡아 술을 땅에 조금씩 3번에 나누어 붓는 것으로 천지 신명에게 어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간자는 술을 맛보시오. 술은 향기로우나 과음하면 실수하기 쉽고 건강을 해치기 쉬우니 항상 분수를 지켜 몸에 맞도록 마셔야 하며 어른 앞에서는 돌아앉아 마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간자 일어서시오. 빈자는 초래상을 거두시오. 간자 2번 절하시오. 간빈 답배하시오. 이제 어른이 된 관자이기에 간빈께서는 그냥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답배를 하시며 예를 표하고 계십니다. 간자 찬자에게 2번 절하시오. 수고해 주신 찬자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이로써 초례를 마치고 수자례로 이어지겠습니다. 주인은 간빈을 수자례 장소로 인도하시오. 주인께서 간빈을 수자례 장소인 마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수자례란 이제 성인이 되었으므로 조상들이 내려주신 고귀한 몸과 이름을 잘 지키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름 대신 항상 부를 수 있는 자를 내려주고 그 가르침을 내려주는 순서입니다. 늘 마음과 행동에 경계할 수 있는 좋은 뜻이 담긴 자를 내려주시겠습니다. 간자는 자리에서 나와 남양하고 서시오. 간비는 자를 지어주시오. 한송은 그대의 자를 연록이라 하노라. 간빈께서 관자의 자를 열록이라 지어주셨습니다. 간비는 글자의 뜻을 풀이하여 주시오. 빛불열 초록빛록 두 열이 들에서 역사하며 무정의 꿈에 감동되어 곧
정승이 됨을 이루는 열감무정 중 열과 전체가 푸른 잎에 덮인데 한 송이의 붉은 꽃이 피어 있다는 뜻으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여 나란 일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관빈께서는 축사하시오. 수자 축사 예의 기비하고 영을 기릴하니 소고이자하니 원자 공가하라 모사유의하여 의지우아하여 영수보존하라. 관례의 모든 절차를 이미 갖추었으므로 너의 자를 지어주나니 아름다운 글자와 깊은 뜻에 맞도록 행사할 것이며 잘 간직해 길이 보존토록 하라. 관자는 무릎 꿇어 앉으시오. 관자는 부복하여 저 연록은 불미나오나 삼가 받들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오. 저 연록은 불미 나오나 삼가 받들겠습니다. 관자 일어서시오. 관자는 성년선서를 하시오. 성년자 한송헌 생년월일 2001년 5월 12일. 나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이 있게 하신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며 완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해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참마음으로 엄숙히 선서합니다. 서기 2021년 5월 17일 성년자 한송헌. 관빈께서는 성년선언을 하시오. 성년선언 한송은 생년월일 2001년 5월 12일.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을 이어서서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완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를 충실히 할 것을 맹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이 의식을 주관한 나는 이에 그대가 성년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서기 2021년 5월 17일 대전 동구문화원장 김재호. 관자는 관빈께 2번 절하시오. 관빈은 답변하지 마시오. 이상으로 관례는 끝났으나 이어서 예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고 사랑에 가서 어른이 되었음을 구한 뒤 어른을 배웠습니다. 관빈과 주인은 서로 읍하시오. 잔자는 관빈을 정한 자리로 안내하시오. 관자는 부모님께 2번 절하시오. 부모는 어른이 된 아들이 처음으로 하는 절이므로 앉아서 받지 않고 서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자가 절하면 집안 존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답배를 합니다. 관자와의 대화는 이제 아이가 아니므로 뭐뭐 해라가 아닌 뭐뭐 하게를 써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운을 받드는 자를 부르게 됩니다. 주인과 빈자는 퇴장하시오. 이제 전통 관례 의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관자가 큰 절을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관자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자 절. 관자는 모든 이해를 가지고 성인이 되었으므로 성인된 도리를 다하여 가정은 물론 사회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이어서 계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례는 원칙적으로 혼인을 정하면 하였으나 비록 혼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5세가 되면 계례를 행했습니다. 계례란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지른다는 뜻으로 모양을 바꾸는 외형적인데 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데 있습니다. 의식의 절차로는 단가로서 소래복을 착용하며 차를 내려 예를 갖추게 하고 당호를 지어내리는 수잘의 의식을 행하겠습니다. 관례는 5마당이고 계례는 3마당의 의식 절차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의미로서는 신분제도가 있던 과거에도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음을 알며 이 의식의 특성은 임의대도 변형시키지 않고 그래도 재현했으므로 격이 한결 높다고 하겠습니다. 성년이 되는 나이가 되면 본받고 존경할 만한 학문과 덕망을 갖춘 어른을 모시고 그 진례 하에 성년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해 사회인으로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금부터 계빈으로 이경숙 시낭송협회장님을 모시고 최유진 양의 계례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는 나가 계빈을 맞이하시오. 주부께서 계례를 주관하실 계빈을 가례 장소인 방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부와 계빈은 읍하시오. 지금 하고 계신 의식례는 굴신례로서 여성들이 의식 행사 시 하던 인사입니다. 계자는 자리에 나와 남양하고 서시오. 계자는 처녀복식인 빨간 치마에 노랑 저고리, 머리에는 제비불이 댕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빈은 계자에게 읍하시오. 계빈께서 의식에 있어 계자에게 예를 표하고 계십니다. 계자는 읍하고 무릎 꿇어 앉으시오. 잔자는 쪽을 지어 비녀를 지르시오. 처녀복색에 제비불이 댕기로 따내렸던 머리를 여자 어른의 머리 모양으로 쪽을 짓고 비녀를 꽂고 계십니다. 이 머리는 조선 중기 출가녀에게 얹은 머리가 유행하여 가채가 성행하였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이로 말미암은 폐단이 고질화되어 이 고개가 문제가 되어 영조 32년 체계 금지령을 내려 죽두리로 대신하게 하였고 그 후 정조가 후계제를 실시하였고 자기 두 발로 뒷머리에 쪽을 지은 다음 비녀를 꽂았으니 이것이 그대로 풍속이 되었습니다. 계빈께서는 손을 씻으시오. 의식에 앞서 몸과 마음을 정관히 한다는 의미에서 계빈께서 손을 씻고 계십니다. 계빈을 돕고 계시는 분은 찬자로서 비녀를 수행하고 예를 행할 때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례의 절차를 다 알며 예의가 갖추어진 분이 하셨습니다. 계빈께서는 축사하시오. 길월 영일하여 시가 원복하니 기이 유지하고
순이 성덕하여 수구유기하고 이계 경복하라. 좋은 달 좋은 날을 골라서 비녀를 꽂고 어른의 옷을 입히나니 이제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 으로서의 덕을 쫓아 오래도록 정숙하며 장수의 행복을 누릴지니라. 이것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로서 어린 뜻을 버리고 덕을 이루라는 가계 축사를 예비께서 해주셨습니다. 계자는 부복하여 잠깐 받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삼가 받들겠습니다. 계비께서는 계자에게 족도리를 씌우시오. 족들이는 몽고에서 들어온 제도로 궁중이나 사대국가의 여인들이 쓰던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모입니다. 아래는 둥글고 위는 여선모로 되어 있으며 속에 솜이 들어있고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 후기 영종조 시대에 사치성 얹은머리 금지령에 따라 족두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본래에 사용하며 장식이 없는 것은 민족두리, 해물로 장식을 하면 호민족두리라고 합니다. 계자 일어나 읍하시오. 계자 방에 가서 옷 갈아입으시오. 계자가 갈아입을 당의는 간이 예복 또는 소래복으로 평목 위에 착용하였는데 겹이나 호스로 만들고 소물둔 당의는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재료를 다르게 해서 만들고 인연을 통해서 계속 착용되던 옷입니다. 또 비빈이 입는 직금 당의에서부터 금박을 찍은 당의나 민가의 예복으로 입는 민자 당의도 있습니다. 화무의 당의는 자색이고 왕비는 홍색이었습니다. 초록색 비단에 다홍색 반을 맞추고 색에 관계없이 자주색 겉구름과 안구름을 달았으며 소매 끝에는 흰 거들지를 달았습니다. 주부는 계빈을 초례장소로 인도하시오. 주변께서 계빈을 초례장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초례는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자를 내려주고 차를 마시게 하는 의식입니다. 빈자는 초례상을 가지고 나오시오. 계빈 계자에게 읍하시오. 계빈께서는 축사하시오. 내차 축사 지주 기청하고 가천 영방하니 배수 제지하고 이정 이상하라. 승천 지유하니 수고 빌망하라. 맛이 있는 차가 이미 맑았으니 꽃다운 양기를 아름답게 청구하노니 절하여 받고 제사함으로 너의 상서로움을 정하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이어서 오래 살도록 잊지 말지니라. 하늘에 해야 할 일을 일깨워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이으라는 뜻으로 초례 축사를 하셨습니다. 계자 두 번 절하고 무릎 꿇어 앉으시오. 음양의 이치에 따른 의식 내에 있어 절을 2번 하겠습니다. 빈자는 차를 가지고 나오시오. 계빈은 차를 내리시오. 계자는 지식기에 제주하시오.
계자가 차를 땅에 조금씩 3번에 나누어 붓는 것으로 천지신명에게 어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계자 차를 바꾸시오. 차는 왼손에 얹어 오른손으로 찻잔의 입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며 색을 보고 향을 맡고 맛을 보는 것이 예입니다. 계자 일어서시오. 빈자는 수레상을 거두시오. 계자 4번 절하시오. 관자가 2번 절을 하는데 계자가 4번 절을 하는 것은 남녀의 차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원 상제와 같은 의식 행사 시에는 평상시에 배수로 절을 하는데 남자는 양이므로 기수인 1위배에 해당하는 2번의 절을 하고 여자는 음이므로 우수인 2위배에 해당하는 4번의 절을 하는 것입니다. 케빈 답배하시오. 이제 어른이 된 계자의 절을 받고 계민께서 답배하고 계십니다. 계자 친자에게 4번 절하시오. 수고하여 주신 찬자에게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찬자 답배하시오. 찬자 역시 어른이 된 계자에게 답배를 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초례를 마치고 수자례로 이어지겠습니다. 주부는 케빈을 수자례 장소로 인도하시오. 주부께서 계빈을 수자례 장소인 마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계자 자리에서 나와 남양하고 서시오. 케빈께서는 자를 지어주시오. 그대의 자를 이담이라 하노라. 계민께서 계자의 자를 이담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케빈께서는 글자의 뜻을 풀이하여 주시오. 이로울 이 클담. 이를 찾는 문과 명예를 얻는 길을 말하는 이문명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로움과 명예를 크게 얻게 되기를 바라는 뜻이다. 케빈께서는 축사하시오. 수자 축사. 예의 기비하고 영월 기릴하니 소고이자하니 원자 공가하라. 모사 유의하여 의지 우아하며 영수 보존하라. 계례의 모든 절차를 이미 갖추었으므로
너의 자를 지어주나니 아름다운 글자와 깊은 뜻에 맞도록 행사할 것이며 잘 간직해 길이 보존토록 하라. 계자는 무릎 꿇어 앉으시오. 계자는 저 이남은 불미 나오나 삼가 받들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저 이남은 불미 나오나 삼가 받들겠습니다. 계자는 일어나시오. 계자는 성년 선서를 하시오. 성년선서 성년자 최유진 생년월일 2002년 1월 14일 나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이 있게 하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며 완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해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참마음으로 엄숙히 선서합니다. 서기 2021년 5월 17일 성년자 최유진. 대빈께서는 성년 선언을 하시오. 성년 선언 성년자 최유진 생년월일 2002년 1월 4일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완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고 서명했으므로 이 의식을 주관한 나는 이에 그대가 성인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서기 2021년 5월 17일 큰손님 대전신앙송가협회 회장 이경숙. 계자는 대빈께 4번 절하시오. 이상으로 계례는 끝났으나 이어서 예호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고 사당에 가서 어른이 되었음을 고하고 어른을 배웠습니다. 대빈과 주부는 서로 의흡하시오. 찬자는 대빈을 정한 자리로 안내하시오. 계자는 부모님께 2번 절하시오. 부모는 어른이 된 딸이 처음으로 하는 절임으로 앉아서 받지 않고 서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자가 절하면 집안 존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답변을 합니다. 계자와의 대화는 이제 아이가 아니므로 뭐뭐 해라가 아닌 뭐뭐 하게를 써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를 부릅니다. 주부와 핀자는 퇴장하시오. 이제 전통 계례의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계자가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절. 계좌는 이제 모든 예의를 갖추고 성인이 되었으므로 성인된 도리를 다하여 가정은 물론 사회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9회 성년의 날 맞이해서 개빈으로서 오늘 역할을 한 대전신앙송가협회장 이경숙입니다. 예전에 우리 전통 관례에 따라서 성년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년으로서의 도리와 예절을 가리키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관자 계좌가 된 학생들에게는 정말 보람이 되고 값진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년의 날 진행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년제를 진행하게 된 관자 한송헌, 계좌 최유진입니다. 오늘 성년제를 진행하면서 많이 떨리고 부담감이 많이 있었는데 교수님들과 강사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나쁘지 않게 진행한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한복을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입어보는데 오랜만에 입으니까 좀 새롭고 이제 절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강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통 성년제를 지내게 되면서 이제 성년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좀 더 멋진 성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성년 축하드립니다.